자, 토트넘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엔트워프에게 졌기 때문에 무리뉴는 굉장히 빡이 쳐 있는 상태일 거고요. 네. 아마도 이 경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전급 자원들이 다 나올 거고,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에 굉장히 거친 축구를 통해서 지난 시즌 말미부터 어느 정도의 성과를 포터 감독이 좀 내고 있는 팀입니다. 네. 이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매 시즌 돌아올 때마다 강등팀을 또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브라이튼이 대부분 포함이 항상 돼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제 저는 좀 인정합니다. 계속 살아남잖아.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그 딱 강등권 바로 윗 테이블 정도의 위치를 되게 공고히 다진 그렇지. 듯한 느낌. 그리고 생존법을 딱 이제 아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프리미어리그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네. 자, 지난 시즌 맞대결을 보면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1차전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 홈이었는데 3대5로 이겨버렸어요. 이때 닐무페이 그리고 코널리가 2골 멀티골 넣었고, 코너리도 조그만한 새끼가 잘해. 2차전 같은 경우는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렸었고 토트넘이 2대1로. 이 경기도 사실 이 웹스터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는데 케인이랑 알리가 이제 뒤집었었던 경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브라이튼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드투헤드 보면 토트넘이 1981년 10월에 0대1로 패배한 이후에 브라이튼전 홈 최근 4경기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최근 토트넘전 6경기에서 1승 1무 4패인데 1승이 지난 시즌에 있었다는 게 그래도 좀 자신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치 팩트는 딱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주목해볼 만한 건 뭐 토트넘 지금 계속 연승이란다. 분위기가 좋았었지. 네. 근데 이 뭐랄까요? 케인 주원이 형 그거 따라하네. 뭐랄까? 뭐랄까? 이거 주원이 형이 하는 주원이 형 말인가? 시즌 이주원에 뭐랄까? 네. 네. 하면 뭐랄까? 아무데나 다 하거든요. 뭐랄까? 네네네. 네. 아이씨, 이거 솔직히 말해서 피하려고 했더니 뭐랄까로 가네. 주원이 형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 뭐랄까 이지랄. 네. 자, PL 12경기 7승 4무 1패 있었죠. 에버튼. 근데 홈에서는 3경기 2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이 안 좋고. 네. 케인이 지금 216경기에서 148골을 넣고 있는데 브라이튼전에서 150골을 넣으면 217경기에서 150골이 되거든요. 이러면 아구에로랑 동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1위는 당연히 앨런 시어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브라이튼은 이 올 시즌에 이제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PK 포함해서 7골을 먹히고 있는데 토트넘이 6실점으로 바로 입니다. 이 셋피스에서 약간 그 가릴 수가 있겠네. 이건 또이또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상자 토트넘은 우리에는 이번 경기에 이제 주전으로 나왔어요. 유로파에서. 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이제 제가 써놨듯이 출전 유력입니다. 출전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출전 베스트 11에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부상자에서는 이제 그냥 빠졌다고 봐도 됩니다. 유로파에 네. 바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베르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타박상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이번 경기도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네. 둘은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탕강가는 못 나옵니다. 네. 네, 항상 있었던 부상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브라이튼이 사실 부상자가 좀 많죠. 뭐 나비 프레퍼도 그렇고 뭐 크리스티안 왈튼 이 둘은 이제 훈련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출전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한박쉬가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고, 자한바크시는 사실 되게 못하고 있다. 지난 시즌 그 바이시클 같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자한박쉬가 이제 그 최근에 믿고 쓸 수 없는 네덜란드산의 좀 대표적인 주자죠. 기대를 하고 데려온 선수긴 한데. 알크마르에서 이제 잘했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플로린 안도네. 진짜 안도네 안도네. 이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안도네, 네. 얘들 또 라리가에서 이 친구가 뛰는 경기를 중계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안 되고요. 호세 이스케르도. 얘는 무릎 부상이 있는데 지금 그 U23 팀 경기에는 출전을 했다고 하고, 루이스 덩크가 이날 징계로 못 나옵니다. 덩크는 사실 자책골 때문에 그렇지 어떤 그 피지컬로 박스 안쪽을 지키는 거는 막 이상하고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니 당장 잉글랜드 대표팀 승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임팩트 있는 그 자책골들 때문에. 그리고 미스터 자책골이야. 그래. 이거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덩크 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 아니 근데 나는 좀 신기한 게 그 자책골이라는 건 어찌됐건 이게 해프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진짜 많아. 그 해프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의도인가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아. 네. 자책골이 진짜 좀 심각하게 많긴 해요. 자책골 하면 루이스 덩크예요. 덩크가 됐지. 예. 예전에는 그래도 역시 아구스 그래 아구스 기억난다. 내 자책골 하면 아구스였거든. 미국. 네. 아구스 그 뭐야 이렇게 해갖고 꽁지머리 빡 차서 넣잖아. 그래도 역시 자책골 하면 가야 돼 조원이지. 그 얘기 나올 줄 원희 형. 알았다. 네. 근데 지금 존나 멋있어 그 자책골. 궤적이 저도 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코더를 치던 어떤 그 자막 담당하는 CG 팀도 놀라서 당연히 강원 골대인 거라고 생각하고 수원이 1위 올라갔지. 수원이 1위 올라가지만 하고 다시 바꿨던. 네. 자 베스트 11 먼저 볼까요? 저는 토트넘은 베스트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왼쪽 손흥민, 전방 케인, 오른쪽 루카스 모우라고요. 그 다음에
은돈벨레, 호이베르, 시소코가 나와야 됩니다. 아, 윙크스가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저는 시소코가 나와서 쓸어주는 역할을 해야 은돈벨레에게는 공격적인 자유도를 주고 호이베르가 옆에 윙크스가 나오면 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커버해야 될 범위가 너무 커져요. 아, 수비적으로 안 그래- 기여도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호이베르가 진짜 요즘 노예처럼 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호이베르 하나 때문에 팀이 정말 근본이 바뀌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이 선수 과부하 걸려요. 그러려면 윙크스를 두면 여전히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시소코를 통해서 호이베르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호이베르의 어떤 체력도 관리가 될 테니까 저는 시소코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왼쪽 레길런 밴드비스 빠져야 되고 오른쪽은 도어티. 네. 예. 그리고 중앙은 그냥 다이어 나와야 될 것 같아. 다이어 토비. 지금 다이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톱이 빼고. 산체스도 불안하고. 다빈손도 물론 이번 유로파 경기에서 되게 멋진 태클을 날리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다이어 토비. 예. 그리고 뭐 골키퍼는 당연히 요리스가 나올 거고. 음.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트로사르, 무페이, 랄라나 쪽이 사실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나올 것 같고 솔리마치, 비스마, 베나이트, 램티가 구축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면 랄라나가 중원 싸움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3-5-2의 느낌도 나요. 네. 그리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3-4-1-2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트로사르랑 무페이 뒤쪽에 랄라나가 네. 포진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이 최근 이 브라이튼이 어디야? 고도리. 그래. 웨스트브로미시 알비온. 네. 그 WB랑 이제 경기가 이제 제일 최근 경기였는데 흐름상으로는 완전히 밀렸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그 고도리 쪽에서 자책골이 나오면서 어쨌든 네. 무승부가 됐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이 딱 동일 시점 리그 6라운드가 종료됐을 때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패배한 경기가 하나가 더 많고 무승부한 경기가 하나 더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올해도 슬로우 스타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무페이가 지금 6경기 나서서 4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이야. 네, 폼이 제일 좋고 네. 이 토트넘도 살짝 보면 공식전 10경기에서 무패였는데 졌습니다. 네. 어찌됐건 엔트워프한테 졌고 손흥민이랑 케인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합산 13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레스터시티 총 득점이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엄청나. 득점력이 좋다라는 얘기. 사실 뭐 토트넘의 득점력이 좋다보다는 그냥 둘의 손흥민이, 득점. 너무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네, 볼 수 있겠고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불안감을 진짜 공격력으로 때려받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진짜 본프레레식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트넘이. 근데 이제 미드필더진이나 수비 밸런스 문제는 조금 해결해줘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는 호이비에르 합류 있어요. 이후에 굉장히 안정세에 접어들었죠. 앞에 은돈벨레도 점점 좋아져. 그러니까 그 옆에 시소코를 박아놓고 윙크스 같은 선수가 좀 이제 떨어지니까 로셀소가 폼을 올리면 4명이 세 자리를 돌아가는 느낌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예. 이렇게 좀 순환되는 네.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보면 손흥민, 케인 여기서도 선발로 무조건 나올 텐데 나와야 돼요. 득점, 어시스트 또 누가 어떻게 기록할지 지켜보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호이비에르는 고정픽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앞서서 다 얘기를 했어요. 시소코가 나와야 되고 은돈벨레가 나오는 게 베스트다.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그래. 윙크스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상 까보면 다른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기세가 유로파리그에서 꺾이기 전까지 리그에서 정말 좋았기 좋았는데 때문에. 이게 타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위까지도 올라갈 네.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자,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루이스 덩크가 지금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수비진의 리더 역할 그리고 경기장 전체의 리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매 경기 득점이 있어요. 있어요. 네. 저는 요런 느낌으로 이제 뭐 뒤에 얘기할 어떤 덩크의 부재 같은 것도 벨트만, 웹스터, 댄번 이런 선수들이 마여줘야 되는데 포인트는 은근히 이 램프티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선수고 맞아요. 트로사르가 공 좀 찹니다. 그러면 이 트로사르도 이 본인의 왼발이 날카롭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서 직접 골문을 겨냥하는 거기에 맨유가 당할 뻔했잖아. 골대 개때를 맞아. 그 경기 진짜. 그래서 이번 토트넘전은 저는 해리 케인이랑 손흥민은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위력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비진, 특히나 레길론 더티가 뒷공간을 생각보다 꽤 두고 올라가는 스타일의 풀백입니다. 둘 다 공격적이야. 네. 그러면 그 뒷공간을 램프티와 트로사르 같은 선수한테 공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거기를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 저는 그림 자체는 좀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브라이튼이 득점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치면
레길론 혹은 도어티가 전진한 뒷공간을 향해서 랄라나가 조금 이제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랄라나가 저는 중원 지역으로 되게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중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그래서 이제 뭐 트로사르나 램프티가 침투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면 뭐 마무리는 무페이가 하는 식으로 뭐 이런 그렇죠. 패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에 코놀레 같은 선수 넣어가지고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거 되게 어지럽게 만드는 그렇죠, 스타일이거든. 그렇죠. 그것도 예. 조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손흥민 그리고 케인 특히나 손흥민 비수마 무페이한테 말리면 안 됩니다. 얘네 존나 거칠게 합니다 진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예전에 또 그런 바가 몇 번 있었으니까. 이제는 아마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승부욕이 세가지고 약간 욱할 때 있단 말이야. 근데 비수마 여기 한번 갈긴 적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다음에 무페이도 난 아스날에 네, 당해봤잖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절대 부상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브라이튼은 어떻게 보면 이 초반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필 기세가 좋은 토트넘을 만났다는 그치. 게 좀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역으로 카운터 치는 발상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경기 주시면 그레이엄 스콧 그리고 VAR은 조나단 모스. VAR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모스도 이제 이 새끼 입니다. 네. 손흥민의 또 골을 기대해 보죠.